네,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DNURF Neural Radiance Fields for Dynamic Scenes 라는 제목의 NURF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URF라고 하는 이 논문은 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DNURF, 이제 D는 다이나믹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그 중간에 있고 그 물체가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그런 물체에 대해서도 잘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널프 알고리즘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어떤 물체가 중간에 사람이나 어떤 움직이는 공 같은 게 중간에 있고 단안의 카메라가 이제 그 물체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돌면서 촬영을 했을 때 만약에 물체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물체에 대해서 잘 리컨스트럭션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단 그 어떤 물체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고 다양한 뷰에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도 이 어떤 의미의 arbitrary한 뷰도 잘 렌더링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DNURF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 DNURF 알고리즘에 제안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크게 이제 디포메이션 네트워크와 캐노니컬 네트워크로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되는데 먼저 이제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이거는 인풋으로 이제 x, y, z 우리가 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좌표와 그리고 t라고 하는 시간, 해당 프레임이 촬영된 어떤 시간 t를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입력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 여기서는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라고 하고 기호로는 푸사이 t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가 이제 아웃풋이 델타 x, 델타 y, 델타 z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 그 포인트에 대한 이동량, 디포메이션된 또는 다이나믹 오브젝트니까 움직임이 발생된 그 델타 값을 이제 아웃풋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로 나온 그 델타 값들과 기존에 우리가 널프를 할 때 사용되는 인풋인 XYZ 그리고 세타파이 요 5차원의 값을 통해서 여기 캐노니컬 네트워크라고 하는 원래의 널프 네트워크, 거의 오리지널 널프 네트워크와 동일한 그런 형태를 가지는 요 캐노니컬 네트워크에다가 인풋을 넣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인풋을 보시면 이제 x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y 플러스 델타 y, z 플러스 델타 z 그리고 세타 파이 이렇게 5차원의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결과로 아웃풋을 RGB 컬러 값과 그 다음에 요 시그마 덴시티 값을 출력하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캐노니컬 네트워크는 푸사이 X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냥 그 원래의 널프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이 인풋이 이제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추가된 형태의 인풋이 들어가는데 그 델타 X, 델타 Y, 델타 Z는 그 선행적으로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캐노니컬 네트워크는 그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리지널 널프 모델과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 논문에 있는 걸 가져와 봤는데, 캐노니컬 네트워크 psi x는 컬러와 볼루메트릭 덴시티를 이제 학습해서 출력하는 네트워크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용해서 그 차원을 뻥튀기 하는 과정이 들어가죠. 그거에 대해서도 밑에 이제 설명이 조금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는 조금 다른데,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는 이 수식을 보시면 이제 psi t라고 하는 것의 인풋이 x와 어떤 시간, 그 레이 또는 그 이미지가 촬영된 시간 t를 같이 넣어줘서, 만약에 그 t가 제로면, 그러니까 시작 프레임, 제일 첫 번째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이 델타 값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0으로 반환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t가 0이 아닌 값, 그 이후의 값, 그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이면은 이제 델타 x, 그 변화량을 계산해서 그 네트워크로부터 예측해서 출력으로 내주게 됩니다. 뭐 요 델타 x 값이 사실 이게 벡터고, 이 안에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받아서 그 뒤에 있는 캐노니컬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널프에서 사용하는 그 포지셔널 인코딩 그 전략을 사용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의 조합으로 기존의 인풋을 이제 늘려서 학습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L과 L의 값이 이제 10 또는 4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수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의 널프 그 학습하는 이제 코스 펑션과 거의 유사한데요. 일단 컨티뉴어스 케이스를 먼저 보면 왼쪽에 좌변에 있는 게 색상, 컬러 값,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로부터 그 얻고 싶은 컬러 값이 되고, 이제 P는 포인트의 좌표고 T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구간에 대해서 그 인테그랄을 하는데 이제 세 개의 항이 들어가 있고, 이제 첫 번째 항은 accumulated transmittance라고 하는 이제 처음 레이의 시작부터 해당 포인트까지의 그 density를 쭉 누적해서 더한 다음에 이제 투명도 값으로 활용하는 그 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요 수식과 동일합니다. 요 수식이 이제 density를 다 더한 거죠. 그 구간 안에서. 그리고 마이너스를 해서 exponential 취한 거이고요. 그 다음에 볼륨 density 값이 이제 두 번째 있는 항이 되고요. 그리고 컬러 값이 이렇게 세 번째 있는 항이 됩니다. 이 볼륨 덴시티와 컬러는 요 밑에 있는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값인데, 이 수식을 보시면 이제 P의 P of H, T는 이제 P는 포인트 값, 우리가 샘플링하는 어떤 포인트 값이 되고, point lying on the lay 위에 있는 포인트 값이 되고, 이 포인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의 그 x, 그 포인트, 원래의 포인트 좌표 더하기 이제 psi t, 그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로부터 예측되어져 나온 델타 값들이 더해져서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수행이 되고요. 이제 요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캐노니컬 네트워크에서 이제 psi x에서 포인트와 디렉션, 셋업파이 값을 같이 받아서 이제 컬러와 덴시티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들 예측된 값들이 이 코스트 펑션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컬러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컨티뉴어스 케이스였고, 이제 디스크리트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그 널프 논문에서도 이 볼륨 덴시티 계산할 때 약간 그 디스크리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유도된 어떤 다른 값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그 값을 그 어프로치를 그대로 뭐 사용해서 이런 알파 값으로 이 덴시티 볼륨 덴시티가 계산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고 적분이 서메이션으로 바뀌었다 라는 부분만 조금 이제 다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값이 계산돼서 렌더링이 되면 그 렌더링 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픽셀 컬러는 우리가 이미지로부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픽셀 컬러와 앞에 이제 신경망으로부터 예측된 에스티메이티드 픽셀 컬러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로스가 계산돼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뭐 구현 디테일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의 널프 모델과 거의 뭐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8 layers MLP with ReLU activation을 쓰고, 이제 캐노니컬 네트워크의 마지막 아웃풋은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이제 컬러와 덴시티를 출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400 by 400 해상도를 가지는데, 이제 픽셀 개수가 이제 400 곱하기 400은 80만 픽셀이 되고, 그 80만 픽셀에 대해서 레이를 신경망을 학습을 하는데,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이 정도로 4000개 정도로 써서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쓰고, 엔비디아 GTX 1080 GPU를 써서 이틀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학습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논문에서는 디너프 모델을 제일 왼쪽에 나타내 있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그 다음 열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동일한 시점에서의 그 렌더 결과를 그 다음 열에서 나타내고 있고, tnerf라고 하는 게 있는데, tnerf는 뭐 어떤 다른 논문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 dnerf 논문에서 초반에 얘기한 것 중에 그냥 XYZ와 더불어서 t라고 하는 타임 값을 그냥 5차원 인풋에 더해서 널프에 입력으로 넣어준 다음에 학습해서 나온 결과, 그리고 좀 나이브한 인풋을 가지는 다이나믹 씬에 대한 널프를 이제 tnerf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따로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인풋을 넣어준 그런 방법이 이제 tnerf라고 하고, 그 결과가 그 다음 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기존의 널프로부터 학습되어서 나온 그 렌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그냥 기존의 일반적인 널프 모델의 결과가 굉장히 뿌옇게 안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림이 그 다음에 이제 디널프 결과가 조금 그나마 나아 보이고, 그라운드 트루스랑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맛보이고 있고, 티널프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한 디널프보다는 조금 이제 블러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그런 형상으로 결과를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정량적인 결과는 이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Hell Warrior, Mutant, Hook, Bouncing Ball, 이제 레고, T-Rex, 스탠드업, 점핑 잭스 이렇게 8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을 비교했고 기존의 널프와 T널프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하는 D널프의 결과를 이렇게 각각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E와 PSNR, SSIM, LPIPS와 같이 일반적으로 널프 결과를 평가하는 데 쓰는 이제 메저를 사용했고요.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디널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끔 이제 그냥 T널프 라이브한 버전의 다이나믹 씬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이렇게 조금 더 좋은 경우도 이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디널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데모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냥 실사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얻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델에 대해서 움직이는 3D 컴퓨터 그래픽스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디널프 같은 경우에 요 학습 결과가 나오고 요 왼쪽에 있는 것도 기존 원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얻은 가장 가까운 인풋 뷰 또는 가장 가까운 인풋 타임에 대한 뷰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바운싱 볼 데이터인데요. 요 이미지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학습에 되어서 나온 결과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학습할 때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띄엄띄엄하게 찍은 그런 인디비주얼한 뷰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원래는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진 않지만 그냥 기존의 널프를 사용하면 디널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그 결과 렌더링된 결과와 뭐 덴시티 값 그리고 이제 그 델타 X에 대한 값을 매핑 해본 그 모델 자체에 매핑을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뮤턴트라는 데이터 셋인데요. 조금 이따가 같이 이제 코드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일단 결과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논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대단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 코드를 제공하고 있길래 코드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데이터셋을 한번 보면 요 이제 깃허브에 디널프 리포지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셋도 이렇게 드롭박스 같은 걸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고 뮤턴트 데이터를 보면 이제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제 있고요. 트레인을 한번 보면은 이제 png 파일로 이렇게 쭉 이미지들의 나열이 들어 있습니다. 영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위에서 물체를 찍은 사진이 있고 뭐 다른 것들을 보면은 뒤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은 뭐 옆에서 찍은 사진 뭐 앞 정면에서 찍은 사진 이런 게 있네요. 이런 이 사진 자체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저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체는 중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의 카메라로
카메라가 쭉 돌면서 물체 주변을 돌면서 찍은 사진이다. 그 찍은 비디오를 사진으로 저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제 transforms underbar train.json 파일이 있습니다. 이 널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인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 앵글 x는 이제 f of x 그 field of view를 이제 이렇게 각도로 나타내고 있고 프레임즈는 그 아까 본 사진들에 대한 정보를 메타 정보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인데 이제 파일 패스와 파일의 이미지 명과 그리고 그 타임이라고 하는 건 그 사진이 촬영된 시간을 이렇게 로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준이 된 시간이 제일 첫 번째 뷰가 0, 타임이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미지가 넘어가면서 이제 타임에 대한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0이고 이제 마지막 시점에 더 찍은 사진이 1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타임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우리가 뭐 널프 학습할 때 많이 쓰는 이제 4x4의 그 회전과 이동 파라미터를 가지는 그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로드한 부분이 또 코드에 있는데요. 코드를 보면 이제 로드 블렌더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요. 앞에서 살펴본 그 데이터가 블렌더 데이터 셋으로 명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블렌더 데이터 셋이라고 해서 이제 로드 블렌더 데이터를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수행이 되는데, 스플릿는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의 세 가지 이제 데이터셋의 구분을 나누는 것이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요 제이슨 파일을 각각 3개 있는 것을 이제 불러 드립니다. 메타라는 딕셔너리에 집어넣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면서 이제 각각의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이제 포문을 쭉 도는데, 여기 보면은 요 안에 있는 포문에서 이제 그 메타라고 하는 제이슨 파일로부터 불러온 그 값들 중에 프레임즈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이제 값을 파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일 패스, 이미지의 경로 값과 그 다음에 그 경로 값으로 이미지 IO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로딩을 하고요. 그래서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4x4의 행렬을 하나씩 집어넣게 되죠. 그럼 포즈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시간도 즉 그 타임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가져와서 images, poses, times 뭐 이렇게 해서 다 붙여넣은 다음에 그걸 다 가져와서 train, test, validation에 대해서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뭐 추가적인 메타 정보,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카메라 앵글 X에 대한 값을 통해서 이제 포칼 랭스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부가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이미지와 카메라 포즈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제 트레인부터 먼저 보면은, 트레인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블렌더 데이터셋을
이제 load blender data라고 함수를 통해서 이제 불러온 다음에 이 변수에 다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near bound, far bound를 2, 6으로 세팅을 여기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 가면서 이제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create ner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 nerf, denerf 모델을 여기서 만들어서 반환을 합니다. 이 내부도 조금 이따가 이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반환된 이제 그 네트워크가 이제 렌더 KWArgs train이라고 하는 학습용 네트워크, 그리고 테스트용 네트워크, 그 다음에 다른 반환 값들과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값도 이렇게 반환을 받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이제 디널프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쭉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고, 배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잘라서 넣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 보면 여기 포문에서 요 폼 734번째 줄의 포문에서 niter라고 하는 횟수만큼, 반복 횟수만큼 돌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는데, 뒤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보면 여기 get raise라고 해서 그 이미지 픽셀에 대한 ray를 계산을 하고요. 이제 raise O와 raise D가 있는데, raise O는 그 카메라의 오리진 값이고, 이제 raise D는 디렉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통해서 또 ray를 미리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쭉 따라가면은 이제 여기서 렌더라고 하는 함수에서 실제로 그 nerf 모델, denerf 모델을 호출해서 아까 만든 create nerf라고 하는 함수로부터 만든 그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렌더링을 해서 예측된 결과, 예측된 픽셀 값이 되겠죠. 그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RGB disparity 또는 depth 값, 그리고 accumulated occupancy인가? 그 투명도 값, 그 값이 이제 나오고, 여러 가지 값들이 이제 반환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예측된 값들을 가지고 이제 뒤에도 쭉 가보면 요 img2mse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발표적으로 살펴봤던 이제 예측된 픽셀 밸류와 target s, ground truth 픽셀 밸류를 통해서 이제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계산된 로스 값과 그리고 TV 로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total variation 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위치와 주변 값들의 차이를 다 더해서 이제 조금 스무스니스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TV 로스라는 걸 계산을 하는 것 같고, 그 두 개를 더해서 로스로 만든 다음에 그 로스를 가지고 이제 백워드를 시키고 옵티마이저를 돌려서 이제 네트워크가 한번 학습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 업데이트나 로깅 하는 거라서 이제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이터레이션이 돌고 이거를 이제 n 아이터만큼 돌면서 네트워크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train 펑션은 다 이제 살펴봤는데, 그럼 아까 잠깐 봤던 create nerf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면, create nerf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될 때 이제 nerf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 첫 번째로 이제 get embedder라고 하는 함수에서 그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반환해 줍니다. 우리가 nerf의 인풋으로 xyz 값과 세타 파일을
넣어주잖아요. 그 값으로부터 이제 여기 embedding 펑션, 그러니까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하는 어떤 뭐 펑션을 이제 만들어서 반환해주고, 그리고 input ch라고 해서 그것의 뭐 크기, 숫자를 이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get embedded를 똑같이 포지셔널 인코딩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time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풋으로 추가해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뷰 디렉션을 같이 사용하면은 똑같이 뷰 디렉션에 대해서도 이제 임베딩을,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것들을 가지고 와서 nerf get by name을 통해서 그 모델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냥 nerf 모델을 만드는 그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고, 이제 모델이 나오면은, 그 뉴럴넷 모델이 나오면은 그 모델을 통해서 요 밑에 있는 함수에서 run network라고 하는 람다 펑션을 여기서 만듭니다. 람다 키워드를 통해서 람다 펑션의 인풋으로 요 인풋과 뷰 디렉션, 그리고 타임 값, 뭐 네트워크 fn이라고 하는 뭐 펑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인풋 값들을 가지는, 인풋으로 가지는 람다 펑션을 만들어서 그 람다 펑션 안에서는 run network라고 하는 함수를 또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뉴럴넷 dnerf 모델이 이제 포워드 패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결과를 여기서 만들진 않고 그 람다 펑션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네트워크 쿼리 fn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할당된 네트워크를 일단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일단 토치 아담 옵티마이저로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뭐 체크 포인트 하는 뭐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서 반환을 해줄, 이 함수에서 반환을 해줄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만든 네트워크 쿼리 fn이나 네트워크 fn 모델 뷰 디렉션의 아규먼트 등 그런 값들을 하나로 패키징 해가지고 반환을 합니다. 요 함수 끝에서 반환을 하면 아까 우리가 create nerf의 함수가 호출되는 데서 이제 받았던 그 값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create nerf 하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데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irect temporal nerf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nerf origina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각각 이제 direct temporal nerf는 deformation network를 말하고, nerf original은 canonical network를 말합니다. 이제 deformation network는 아까 이제 델타 x 벡터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canonical network는 그냥 일반적인 nerf 모델과 똑같은 그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먼저 direct temporal nerf를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init 펑션에서 뭐 여러 가지 초기화를 해주고, 이제 nerf original이라고 하는 클래스, 아까 사실은 이게 원래의 nerf 모델인 겁니다. 이게 원래 일반적인 nerf 모델을 통해서 이제 여기 OCC 언더바 OCC라고 하는 그 멤버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고요. 사실은 이게 캐노니컬 네트워크인 거예요. 이제 요 디렉션 다이렉트 템포럴 nerf 안에 이제 캐노니컬 네트워크가 그리고 디포메이션 네트워크가 같이 들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캐노니컬 네트워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일단 넣어두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create time net 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두 개의 변수를 반환하는데, 이 create time net라고 하는 걸 이제 바로 밑에서 여기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레이어
뉴럴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봤던 우리가 그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인풋으로 파이토치의 NN 리니어 이제 MLP를 만드는 거죠. 멀티 레이어 퍼셉트를 만드는 건데 이제 인풋 사이즈는 인풋 채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XYZ 값을 받는다고 하면 그 XYZ 3차원 더하기 인풋 채널 타임에 대한 그 인풋의 크기, 뭐 예를 들면 1 돼서 요게 두 개가 더해져서 인풋의 이제 사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W 값으로 그 아웃풋 그 레이어를 통과해서 아웃풋 되는 레이어의 크기가 할당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레이어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폼을 돌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는 이제 또 다른 사이즈로 할당이 되게 되겠죠. 폼을 돌면서 이제 마지막에 요 줄에서 원래의 레이어에다가 추가를 해 나갑니다. 인 채널, 인풋 채널과 요 아웃풋 채널을 이제 받은 걸로 붙여 나가고요. 붙여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이제 리턴 밸류에서 앞에 쭉 만들었던 거에다가 마지막 레이어를 이제 출력을 인풋은 W고 출력은 3. 그러니까 요 3이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포메이션 네트워크에서 아웃풋이 델타 값 3개인데 그 3개의 값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반환을 한 다음에 이 멤버 변수 타임과 타임아웃에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그리고 볼게 이제 포워드 패스를 보면은 이 포워드 패스는 이제 디널프 다이렉트 템포럴 널프가 이제 수행이 되면은 인풋이 들어오면은 포워드 패스가 돼서 이제 인풋을 이제 인풋 채널과 인풋 채널 뷰 XYZ에 대한 것과 뷰 디렉션에 대한 채널로 이제 나누고, 그 나눈 값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current time이 0면, 그러니까 첫 번째 뷰인 거죠. 첫 번째 뷰는 그 기준이 되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서는 dx를 0으로, 그러니까 움직인 값이 없는 거죠. 기준이 되는 위치니까. 그래서 dx를 제로로 만들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 dx를 query time이라고 해서 이제 디포메이션 네트워크를 수행합니다. 그럼 query time에서는 이 함수가 요 위에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그 여기 보면 셀프 멤버 이 해당 클래스의 멤버 변수인 타임과 타임아웃,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디포메이션 네트워크의 그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돌린 다음에 넷 파이널이 마지막에 있는 것인데, 마지막에 있는 게 타임아웃이죠. 타임아웃이 다시 말하면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반환하는 그 레이어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dx, 이제 델타 X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dx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인베딩 펑션, 아까 우리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펑션을 만들고 가지고 있던 그 인베딩 펑션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그 인풋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셀프 OCC라고 해서 아까 OCC는 이제 널프 오리지널 클래스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널프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모델에서 인풋을 넣은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비로소 이제 디널프의 아웃풋, 다시 말하면 그 컬러와 덴시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널프가 수행이 되고, 널프 오리지널은 뭐 방금 이제 설명드린 대로 그냥 오리지널 널프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선언이 되고,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널프의
모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이거는 뭐 굳이 추가적으로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렌더 펑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렌더 펑션이 이렇게 있고, 뷰 디렉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배치파이 레이즈 하고 배치파이 레이즈, 렌더 레이즈라고 하는 함수도 이렇게 호출이 되고, 네, 여기서 이제 렌더 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면은 네트워크 쿼리 fn, 아까 이제 우리가 람다 펑션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그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와 뷰 디렉션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아웃풋을 받고 로우 투 아웃풋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컬러와 덴시티 값 반환을 수행을 합니다. 이 수식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서 네, 요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수식이 accumulated transmittance와 volume density, 컬러를 다 이제 곱한 값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 토치 cum product, 요게 accumulated density, 그런 이제 일일이 대조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값이고, 그 다음에 RGB 값, density 값이 나오고, 요게 계산된 게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렌더 어레이의 함수 안에서 이제 어떤 픽셀 하나에 대한 예측된 컬러 값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돼서 학습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까지 뭐 디널프 모델에 대한 이제 코드도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바는 이제 아이디어가 그렇게 참신하거나 새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널피즈라고 하는 논문,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디포메이션을 고려하는 이제 논문이 있었는데, 널프 논문이 있었는데, 널피즈에서 트랜슬레이션 필드와 SE3 필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트랜슬레이션 필드만 적용한 거랑 개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널피즈 논문에서는 이제 실제의 얼굴이나 실제의 뭐 동물들을 찍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얻은 데이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셋도 실제 데이터가 아닌 가상 그래픽스 데이터만 있는 거 보면은 카메라로 찍은 실제 데이터셋에서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대신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논문뿐만 아니라 코드랑 데이터셋, 데모 영상, 프로젝트 페이지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돌려보고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데스크탑에서 한번 뭐 돌려보고 학습해보고 돌려보는 것도 직접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잘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뭐 여기 코드에서 보여주셨던 거에서 뭐 아까 TV로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토탈 베리언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인 것 같은데 논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당연하다는 듯이 쓰이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음, 다른데 이제 복셀 같은 거나 약간 주변에 있는 거 같이 봐야 하는 경우에 많이 쓰는 걸 음, 봤었는데 네네, 꼭 맞아요.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쓰는군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일단 뭐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나 아니면 뭐 주변의 값들을 같이 확인했으면 조금 더 막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로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널프에서 좀 요런 논문들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축이 추가되어 있는 논문들이 결과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참 저는 가능성이 되게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습하다 보면은 그 학습 데이터에서는 시간축으로 우리가 볼 수 없던 방향의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조합하는 게 언젠가 되게 뭔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사실 이런 쪽 논문에서는 그 아까 널피즈 논문도 이제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이제 발전된 게 하이퍼널프인데 하이퍼널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자기 얼굴 찍고 얼굴이 상당히 이제 디포메이션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최근에는 그 로댕이라는 논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로드 조각가 로딘이겠죠, 영어로 스펠링은. 그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 스펠링이 로 성 DIN입니다. DIN 마이크로소프트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안 나오, 두 이건 번째 거에 나오네요. 충격받았어요. 와, 이 정도까진가? 이건 이제 디퓨전 기반으로 한 거긴 한데요. 음, 안 나오네요. 그 데모 페이지가 있는데, 제 링크, 잠시만요. 보내드릴게요. 검색해서 안 나오네. 이건가? 아,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아, 3D 아바타 디퓨전. 움직이는 건가요? 움직이는 모델인가? 어, 그 메쉬로까지는 뽑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블렌드 쉐입이나 리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미지 한 장으로 저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 텍스트로 해가지고, 아, 허허. 그 스테이블 디퓨전, 뭐 텍스트 투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음, 음, 아, 호. 아, 뭐 이미지 한 장 주고 텍스트 뭐 주면은 그 사람의 뭐 어떤 표정을 짓는 거나 뭐 이런 걸 생성해내는 네, 뭐 이런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막 옛날 사람들 막 세종대왕이 나면 이순신 이런 사람들 사진 주고 이 사람이 웃는 걸 만들어라 그러면은 막 진짜 웃는 걸 잘 만들어낼 수 묘사를 있는. 해야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음,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코드가 공개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요거가 데모 페이지를 보고 놀라서 신기하군요. 볼류메트릭 렌더링이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요거가 디퓨전에다가 저 널프에다가 다 섞어서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힙한 거 다 때려박는 그런 느낌인데 굉장하군요. 어허, 요즘에 진짜 발전 속도 너무 빨라서 그러게요.
재밌는 논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아니면은 공유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 논문은 아니었긴 했는데 다른 논문이었는데 막 축구 영상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축구 영상? 쪽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쪽에서도. 축구에서는 뭐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막 원래 피파나 위닝 같은 거 게임으로 하면은 골 네. 장면을 다양한 각도로 또 네. 시간도 중간에 막 멈춰서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월드컵 때 막 그런 거 보여주던데. 네네. 근데 음, 그게 원래는 카메라 엄청 많이 써야 되고 네. 그 특정한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지만 뭐 음, 적당한 정도의 뷰만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음, 그것도 완전히 연결된 것처럼 보여줄 뷰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 스포츠 쪽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맞아요. 자동차 쪽에서는 사고 쪽도 많이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사고 예방? 아니요, 차 사고 났을 때 그 아, 다각도로 이제 뷰신세스에 보면은 네. 그 원인 제공이 누군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판단할 때 좀, 조사하고, 네, 그럴 때 좀 더 좋을 것 같다. 어, 보험사에서 쓸라나? 그러게요. 근데 막, 그러면은, 생성 모델이면은 막,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제가 그래서 시간 축에 대해서도 가능성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아, 그게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위험한 음,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그럴 있네.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사실 사람들도 보이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상상하잖아요. 예측하고 그걸로 네. 채우는 건데 이제는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 음, 이제는 러프가 채우는 거 아닐까. 음, 그 정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궁금하신 분 없으시면은 여기서 네.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그러게요. 다음 주에 사실 지금 이니님도 못 오시고 정현님도 못 오신 것 같아서 음, 오늘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투표에는 이니님이 투표를 해주시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현님은 아직 못 보셨고, 근데 일단 연말이라 발표는 진행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발표는 진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회고 및 계획 진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해보고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 못 오시는데 괜히 하게 될 수도 있을까 봐 음, 한 번 더 참가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청강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모임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니 다음 주에 좋은 연말의 시간을 보내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에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에 하는 거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할지는 디스코드에서 얘기하죠. 아, 다음 주에. 저희는 발표하시는 분들 모일 수 있으면 하고, 네네, 어려우면 뭐, 맞습니다. 미루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발표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